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얼마나 인간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할 수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도시의 얼굴. 더 튼튼해지고 더 높아지는 건축물들이 일상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 형태와 장식의 아름다움을 넘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건축이 지금 우리와 마주한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도시 중 하나다.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빌딩으로 알려진 디 엣지가 있다. 작년 5월에 문을 연 빌딩은 전면이 유리로 설계된 개방형 디자인으로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연 친화적이다. 중앙의 아트리움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And all the circulation of the building is expressed in the atrium. There are many, many levels and workspaces and bridges, so it's very active. And everyone who works in the building takes part in the atrium. People will be seen from the atrium, and so sometimes we think because the atrium is almost the for me, it's the most important space in the project. Even though the office building would have functioned beautifully without it, you can still look out of the window and sit and have the daylight. This is where it actually happens, and this is where people feel they are part of the project. 야간 순찰은 작은 청소기만한 로봇이 대신한다. 직원이 야간 근무를 하려면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야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It's a security robot. It goes around after like 7, and it will check everything what's happening in the building, and everybody who's coming in the building will be asked for to identify themselves, to still see if everybody who is in here is off or working late or is not supposed to be there. 빌딩 안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자리가 따로 없다. 어느 곳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When I started working here for the first time, when I walked in, it felt very big. When you come into the atrium, it's very big, it's very light. But when you come into the office, it makes you feel very small and personalized again, because everything is working for you. So it's quite big, but in the end, it's working for me. 이런 환경이 가능한 것은 사물 인터넷의 발달 덕분이다. I've scanned now the NFC button on the screen, on the glass. Now I can open the door.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면 빌딩 안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And then I put the light on. The light is on 250 lux, but I can do it myself and bring it up and increase it to 500 lux. So I have a little bit more light on my desk. And I can put it down if the sun is shining and I have too much daylight in the room. So I can play with the light to also directly downsize the energy use and make the building more efficient. I can adjust the temperature. 한 번의 터치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똑똑한 빌딩 엣지. 이 빌딩의 숨은 공로자는 바로 이 센서다. 빌딩 안에는 약 28,000개의 센서가 숨어 있다. 센서는 빌딩 안과 밖, 사람과 사물을 모두 감지해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근무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건축가들은 이 점에 주목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자인을 건축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곳 아트리움에는 인공 조명이 없는데도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천장에 특수 유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유리는 직사광선을 반사시키고 자연광을 들여 부드러운 채광을 제공한다. 건물 외벽에 BIPV라고 해서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열을 활용해서 그 지열을 건물에 활용할 수 있게 지열 시스템을 집안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설 기술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에 따라 조명의 밝기도 자동으로 조절된다. 바닥에 설치된 환기구는 오염된 공기를 바로 내보내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사무실 내 창문이 크고 굉장히 많다는 점이 좋습니다.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햇빛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밖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작은데 그에 비해서 좀 더 햇빛도 많이 쬐을 수 있고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첨단의 이미지를 가진 연구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자연을 품었다. 건물 곳곳에 만들어 놓은 녹색 공간이 그것이다. 사무실 바로 옆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나와서 전화도 받고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만 계속 보다 보면 눈도 좀 아프고 이런데 조금 이렇게 멀리 봐주면서 좀 눈에 휴식도 좀 주고 이러면 확실히 일하는데 뭐 기분도 좀 더 좋아지고 그만큼 일도 더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똑똑한 건축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미래 그 건축 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건강하고 쾌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건물 각 부분에 녹여낼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과거와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게 된 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다. 설계 방법의 변화도 뒤따랐다. 종이 도면의 자리를 빔 프로그램이 대신했다. 빔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3차원 프로그램이다. 이제 장비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IT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나 또는 재료의 어떤 표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항공이나 조선에서의 그런 3D 기술을 활용한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항공기나 배를 만들 때 사용하던 빔 프로그램이 건축에 사용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입체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워낙에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콜럼의 위치나 뭐 슬라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평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 모델링이 나왔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간 안에를 좀 볼까 열어서? 저 진입하면서 로비 홀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구현이 됐나? 확실하게 모형으로 보니까 좀 깊이가 있고 층고가 좀 있게 나와서 좀 잘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가 가장 크게 좌우로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성된 건축물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우리 CG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최근 유행하는 증강현실 때문이다.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낫잖아요. 날 수 있죠. 네. 그렇죠. 모형 못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대한 세계 있을 때 대한 세계 모형을 전부 다 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되게 큰 일이잖아요. 하지만 뭐 이런 기술이라면 오히려 좀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죠. 일이 커졌을 때 더 작은 일이 될 수 있죠. 증강현실은 배관이나 전선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의 검토는 꼭 잘 이루어져야 되고.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가상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3차원의 객체 안에 뭐 기술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서 설계 이후 단계인 시공이나 유지관리 단에서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에는 경기장 건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2,000석이 들어설 예정인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틀을 잘못한 거야 내가 볼 때. 설계자와 시공자가 모여 증강현실을 이용해 진행 상황을 확인 중이다. 못 맞출 것 같으면 지금 전무님 얘기하신 대로 원형을 쭉 돌려버리든가 아예 공면을 쭉 줘가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상현실 기술도 동원됐다. 설계 쪽에 있어서는 기존의 2D 베이스로 설계되던 것들이 지금은 빔이라는 기술 때문에 실제 3D 상태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 설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그 설계되고 있는 안을 그대로 사람이 실제 느끼듯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건축에 있어서는 사실 VR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을 입은 건축은 불가능했던 설계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건설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총 길이 1.1km의 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다. 건축이 국내 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화학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신약 개발을 할 적에 이 약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알게 됨으로써 좀 더 좋은 약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더 빠른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이런 곳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올려 방사광을 만들고 이 빛으로 물질의 미세한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최첨단 장비다. 3세대 가속기에 비해 밝기가 1억 배 이상 돼
살아있는 세포까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방사광이 지나가는 터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기 위해 안전문이 설계됐다. 이 터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콘크리트 벽이 우선 두께가 2m입니다. 이 가동 중에 나오는 상당한 양의 X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두께의 그 콘크리트가 벽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꺼운 콘크리트의 벽이지만은 또 평탄도라든지 그 다음에 직진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속기처럼 기능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 작업은 아주 까다롭다. 일반 건물보다 진동이나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축 환경은 필수다. 지금 보시면은 처짐이 없거든요. 거의 레벨이 한 5mm 안에서 평탄하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저희가 잘못했으면 이제 밑으로 처지게 그렇게 돼 있었을 텐데 지금 되게 플랫하게 공사가 완료가 됐죠. 암이 이제 기반암이 되게 얕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딱딱한 면이 나오지 않고 계속 무른 땅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깊이를 한 25m 그 정도로 땅을 파내고 기반암 노출시킨 다음에 이제 레미콘으로 채웠죠. 작업 기간만 꼬박 사흘. 약 1,500대의 레미콘이 동원된 대공사였다. 총 공사 기간은 4년. 장소와 조건의 한계를 극복한 가속기 연구소는 최첨단 스마트 건축 기술력이 하나로 모인 결과물이다. BIM 인포메이션 모델링 기법은 어떤 그 연구자의 그 요구 조건을 가장 100% 충족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그 공사비에 맞는 적합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초고층 건축물은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다. 올해 완공을 앞둔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는 555m, 123층이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지금 들어간 인력이 약 500만 명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상주하는 지금 인원만 해도 현재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초고층 건물 맨 윗부분 현장에는 긴장감이 돈다. 15m 내려가야 되겠네.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작업 현장은 춥고 바람이 세다. 지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다. 초고층이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어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나갈 때 풍향계로 체크를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돌풍이라든가 이런 걸 만났을 때 정말 긴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갈 수 있죠.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걱정은 커진다. 지진과 태풍을 견뎌낼 내진 내풍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과 시스템도 개발됐다. 10개 층마다 설치된 경사계를 비롯해 지진계,
풍속계, 가속도계 같은 첨단 장비는 건물의 작은 흔들림까지 찾아낸다. 경사계하고 그다음에 가속도계, 그다음에 아웃리거 중요한 아웃리거에 대한 응력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사계는 바람이나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기계이고요. 건물이 양쪽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를 방지센터로 연결해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건물 관리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670여 개의 센서와 GPS로 이루어진 첨단 계측 시스템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이상 여부를 예측하고 위험에 대비한다. 11층 11층 극지 38번 하겠습니다. 극지 38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은 지진화중보다는 풍화중을 크게 받습니다. 풍화중이 지진화중에 대해 가지고 약 3배에서 4배 정도 크게 작용합니다. 순간 풍속 80m/s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매미라든지 그 태풍이 최상급 태풍이 왔을 때도 충분히 건물의 거동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이아 그리드 공법이 적용됐다. 다이아 그리드 공법은 시온 모양의 자재를 여러 개 쌓아 올려 횡압력을 견디게 하는 공사 방법이다. 또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40층마다 한 개씩 총 3개를 설치해 강진과 강풍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 그 도전은 계속된다. 중요한 건 건축의 3요소를 지키는 거다. 그럼 건축의 3요소는 뭐냐? 구조, 기능, 미. 그 구조라는 건 안전해야 되고, 기능이라는 거는 편리해야 되고, 미라는 거는 아름다워야 한다. 이 3가지의 목적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현대 건축의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독특하고 실용적인 건축물이 가득한 로테르담. 시내 한가운데 눈에 띄는 별난 건물이 있다. 사각 기둥 위에 정육면체가 올라간 모양의 큐브 하우스다.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이곳은 38가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다. 큐브 하나가 한 가구다. But I also thought that it would be like you see it's still quite straight everything inside and I thought it would be more diagonal inside. So yeah. 큐브 하우스는 1984년에 지어졌다. 무려 30년 전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공간의 재해석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곳. It's inspiring. It's different. It's a way to, try to come up with a different way to build the house. So it's inspiring. 사람들에게 큐브 하우스는 재밌는 상상의 공간이다. 오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형형색색 빛깔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건물도 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 9가지 빛을 띠는 건물 외벽이 독특하다. They were looking for a normal building, a general building, and we wanted to add something special to it. And the idea that people often spend from 8 o'clock in the morning till 6 o'clock in the afternoon, their time in an office building, we wanted to make it slightly more lively and more like an experience back then.
단순히 예쁘기만 한 빌딩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건축가는 지금도 행복한 건축을 고민한다. Only architectural form alone doesn't make people happy. I mean, it very much depends on what can you do in the building. Is the light okay? Is the climate in the building comfortable? And like all these different aspects can make people happy. But at the end, well, you have to just have a happy life. 영국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나무를 소재로 한 건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인 이 빌딩은 내부 마감재를 모두 나무로 사용했고 설계부터 완공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So it's a very energy efficient building designed for energy. You can see that all the surfaces are exposed, there's no false ceilings, and the air comes from the floor and it's extracted from the very top of the building. So again, all the natural forces are used, as well as natural materials, natural forces used to engineer to make it comfortable and to make it really great for people to work. 국내외 스마트 건축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지난달 부산에서 열렸다. 스마트 건축 도시 대회는 건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태양빛을 수집을 하고 수집된 광을 렌즈 뒤쪽에 붙어 있는 전송용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광 케이블을 통해서 원하는 실내 공간으로 전송을 시켜주게 되면 그 하부에 상광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산시켜서 조명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가상현실 체험 공간에는 미래 건축 기술을 만나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첨단 기술들이 잘 융합되어 설계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 행복한 건축물, 건강한 건축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능과 구조, 디자인에 충실했던 건축 시장은 환경, 인간,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태양열과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앞다퉈 등장했다. 모듈 처짐도 국내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여기에서는 지금 매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모듈 최근 지붕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듈 고정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보다 앞선 기술이다. 떨어진 부분이 없어서 이곳은 지붕과 태양광 모듈이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70W 모듈 약 328장이 설치되어 있는 90kW급 발전소입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지별판은 지붕 위에 설치할 때 거치대가 별도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체형은 태양광 지별판 자체를 지붕으로 만들어 설치는 물론 유지 보수도 편리하다. 일체형은 들뜸이 없어 비나 눈이 올 때 누수 현상도 적다. 건물 일체형이다 보니 디자인 측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붕을 하면서 철골 위에다가 바로 우리 태양광 조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결합을 시키고 그 위에 태양광 조명을 해보면 이게 지붕 역할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발전소가 되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 지붕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유리 대신 설치도 가능하다.
물의 양은 현재 분사되는 거에 약 4배 정도로 분당 20리터까지 분사가 될 예정이고요. 나중에 겨울에는 제설 용량 기술 개발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눈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의 안전성과 지별판의 과열을 막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간인데요. 1시간.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온도 상승에 의해서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능동적인 냉각 분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듈의 상승된 온도를 저희가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뜨리고 그만큼 발전 효율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지붕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된 부산의 한 선박업체. (2013년) 완공된 이 공장은 태양광 지붕에서 생산된 전기를 되팔아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기료도 아끼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다. 2016년 7월 달에 발표되어 있는 산업현황 통계를 보게 되면 전국에 1,137개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산업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한 56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주게 되면 그때 나오는 연간 전력 생산량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 3기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법은 앞으로도 건축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확산일자 센서 저것도 좀 맞춰야 되잖아 지금. 건물 표면에 비치는 태양빛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차양. 예전에는 그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개폐시키는 그런 형태였고요. 저희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목표 성능에 따라 계산된 결과값을 자동으로 그 제어 시스템에 전달을 해가지고 차량을 구동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을 획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건물의 겉표면도 바뀌는 원리다. 차양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조명도 자동으로 켜지고 꺼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항상 실내 공간이 환하더라도 조명을 켜놓거나 아니면 냉방기를 계속 작동을 시키거나 그로 인해 이제 에너지 낭비가 되게 심하거든요. 차양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 일반 건물보다 약 64%의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스마트 건축과 도시가 함께 가는 것은 곧 이 인간과 지구가 함께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건축을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안에는 인간과 지구가 공존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도 친환경적인 설계가 눈에 띈다. 에이, 하나, 둘. 이사 온 지 올해로 2년째인 문지원 씨는 집이 똑똑해졌다고 느낀다. 출입머리가 커요. 그치? 사물 인터넷과 결합된 월패드 시스템 때문이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을 이용해 집안의 모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저희 월패드를 통해서 가스랑 전기 사용량을 이제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좀 전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걱정이 될 때는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전기세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 쓰레기는 모든 주거 지역의 고민거리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안에는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이 설치됐다. 그동안은 쓰레기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쓰레기 차들이 정해진 날짜에 와서 가지고 가서 사실 아파트가 많이 좀 더러워지고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의 원리는 진공청소기와 같다. 버려진 쓰레기는 관을 통해 폐기물이 모이는 장소로 이동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한 후 외부로 옮겨진다. 깨끗한 환경과 주민들을 배려한 설계다. 언니 옛날 아파트보다 어때요? 언니 이사 오니까? 여기는 일단 단지 안에 차가 없는 게 제일 많아요. 맞아요, 진짜. 전에 아파트는 뭐 조금만 자전거 타고 가도 차 멈춰야 되고 맞아. 조금만 차 도로가면 위험한데. 일단 차가 없으니까 네. 그게 너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애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단지 안에 차가 없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에 아파트는 아무래도 단지 안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뭐 조금만 걸어 다녀도 차가 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옆에 항상 곁에 손을 잡고 다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차가 없으니까 그럴 위험이 많이 적어졌어요. 유행을 따르기보다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건축.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이야말로 스마트 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미래의 아파트는 친환경 아파트로서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자연과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아파트에 사는 주민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힐링하는 공원 속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살아간다. 건축물은 그런 생활을 담는 공간이자 이웃과 소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삶터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마켓홀은 로테르담 시민들에겐 특별한 공간이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다양한 이제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측면에 1층하고 2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3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 244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길이 120m, 높이 40m의 말발굽처럼 생긴 거대한 아치형 건물에는 매달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단순히 마켓홀하고 주거 건물을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서로 건물이 혼합돼서 주거에서도 마켓을 내다볼 수 있고 또 마켓은 또 주거위에서 지붕이 덮어지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킨다면 교외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는 중산층이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하에 설계가 시작이 됐고요. 마켓홀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와 건축가의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공공 건축물이다. Yeah, a lot of people who live here, they come in here almost every day or 3 or 4 times in a week to buy their stuff instead of going to the supermarket. They buy the stuff over here, so it's really going well for us. Building with a lot of architecture and there are a lot of tourists, so we saw it as a good opportunity to start a new business over here. And yeah,
That's what we did. 총 건설 비용 2,200억 원. 설계부터 완공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다. 네덜란드가 지금 물보다 낮은 높이의 도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면 팔수록 지하 수위가 올라와서 호수가 형성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수부가 지하에 직접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완성된 마켓홀은 아름답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이 보통 얘기하는 게 건물이 4개의 인면이 아니라 제 5번째 인면은 천장이나 옥상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꽃과 곤충, 시장의 신선한 먹거리들이 그려진 천장 벽화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It's really unique. It's really spacious. Really high ceiling, and with the beautiful paintings all around, it makes it very beautiful and very attractive. Just to see the building itself, but then in combination with the nice food court, the marketplace, that makes it really special. 아치를 덮고 있는 외벽과 지붕은 아파트다. Hello, come in. Welcome. 실내 공간은 다른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별함이 숨어 있다. You can see the red bridge. It's called the Willemsbrug, and it's. Come on over. 입주민들은 어느 위치에서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Every Tuesday and Saturday there's a market. It's very nice. You hear a little bit noise, but it's nice noise. 집안에서도 시장의 활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This is a secret space, and you can look from here in the market hall. It is more than 40 meters high. Take a look here. 집안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은 작은 즐거움을 준다. The marketplace is downstairs, so they also greet you. You know each other, so it is. I work a lot out of my house, and then just for an hour, for half an hour, I go downstairs, have a little chat, and I come up, come to my house again. So I think it works for me at least. It works very well. Like a small village, everybody knows each other. Hey, hi. 마켓홀은 우리에게 전한다. 건축도 사람의 숨결이 스민 따뜻한 공간이라는 것을. 건축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행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어떤 행복을 담았을까? 그 창의지향적이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감성이 어우러진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먼저 고민을 했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아이들은 창문을 마음껏 열 수 있다. 교실에 붙어 있는 난간 때문이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소리나는 계단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른 학교는 이런 데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니까 좀 더 좋아요. 귀찮고 싫은 일을 재밌는 일로 바꿔주기도 한다. 이곳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공간이 됐다.
보니까 친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좀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다툼도 적어지고요. 저는 2학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거를 짧은 기간이지만 좀 느꼈어요. 놀이 공간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학교를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감정들이 자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내에서도 뛰어놀려면 어떤 이런 자유분방한 곳,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축은 똑똑하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생각의 틀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과 소통한다. 때론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스마트 건축이 꿈꾸는 세상이다. You keep turning, keep turning.